살아오는 동지여 휘날리던 그 깃발은 가슴 동여맨 영혼이었소. 치던 바람 그 함성은 검푸른 갈날이었소. 우리 지금 여기에 발걸음 새로운 데 머물 수 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여. 우리 먹구름도 후비치던 저 물결도 살아오는 동지에 새여 명의 눈빛으로 강가 터진 물줄기로 강가 해방의 거리로 머물 수 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여. 머물 수 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여. 시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서울시가 더욱 안전하고 그리고 더욱 행복한 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정을 잘 꾸려가는 것이 결국은 대선에 기하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본인께서 향후 이 정부교체에 또 국가 대개혁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후에 대선이 잘 치러지고 또 그래서 승리하게끔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본인께서도 당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전한 겁니다. 입장 밝히시기 전에 추미애 대표나 우상호 대표도 지도부께도 그런 부분이 전달이 됐나요? 사전에? 아마 이제 시장님께서 오늘 오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최종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지도부에는 그만하시겠다는 그런 의사가 전달된 건 아니네요. 지도부도 요걸 보고 아시겠네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바로 그 회의 끝나고 바로 오셔서 바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포함한 향후 행보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지금 뭐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우선은 이제 그동안 몇 개월을 이제 이번 대선이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시기고 본인이 그동안 그런 혁신, 개혁의 적임자로서 대한민국을 잘 꾸려갈 자신이 있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뛰셨는데 그러나 그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그런 자신과는 다르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본인에게 지금 다 모아져 있지 않다라고 이제 느끼셔서 판단을 한 것이지 향후 본인의 어떤 정치적 진로 뭐 내년에 어떤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을 따로 생각하고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오전에 주승용 원내대표께서 이 민주당 여권 패권 정치에 의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약간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언론에서도 오보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도와주신 분이 미치셨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좀 두고 발표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오늘 갑작스럽게 발표하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설을 앞두고 우리 지금 이 여러 가지로 나라의 사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국민들이 그나마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고 또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꽃을 피울 텐데 그 전에 본인의 이 고민을 먼저 좀 국민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A이고 도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결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의원님들이 만류를 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좀 오가가 있나요? 그건 아마 그 기사에 나온 것은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또 뭐 개별적으로 도와주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만 시장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놨을 때 여러 가지 뭐 도와주는 의원들이나 또 그동안 캠프에서 함께했던 그런 참모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사실은 뭐 아쉬움과 서운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시장의 그 결단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히려 박원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좀 대한민국을 진짜 제대로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국민들에게 좀 더 사랑받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참모들의 어떤 책임이 오히려 크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그 뜻을 존중했습니다. 경선을 완수하려는 다른 후보 진영에서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이 오면은 응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뭐 시장께서 지금 그런 것까지 판단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로지 정권 교체, 오로지 국가 대개혁에 어떻게 서울시장으로서 더 기여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분들은 향후 행보를 또 같이 하시는 것이 뭐 특정 후보를 도와주신다거나 아니 뭐 이제 우선 시장께서 지난 몇 개월을 정말 열심히 뛰어오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박원순의 어떤 그런 가치, 박원순의 어떤 정치를 만들고 싶었던 것인데 이번에는 다 저희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나 당연히 그것을 보고 우리가 돕기로 결심한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박원순 시장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 진로나 행보를 취할 때 저희가 곁에서 당연히 힘이 되어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좀 고민하셨다고 저희가 알면돼요? 글쎄요, 저희에게 그것은 따로 한 번도 상의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 가지로 그동안 이제 전국을 누비고 또 우리 국민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본인이 좀 느낀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결심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아마 어제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결심을 하시고 오늘 아침에 저희 참모들하고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를 많이 비판했는데 그 생각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시장님? 아니 뭐 시장께서는 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역동적인 그런 경선이 본선 경쟁력을 키운다라는 말씀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 점에서 내부에서 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그런 상호 그런 논쟁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선의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님도 그런 취지에서 언급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박 시장께서 얘기한 공동정부 그리고 민주연합 함대 이런 부분들은 정권 교체를 위한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의 지지율이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우리 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 승리 없이 계기를 잡아서 결집할 것이고 대선은 어차피 3% 내외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그리고 특히 지도부가 공동정부, 민주연합 함대, 박 시장이 주장해왔던 이런 가치와 정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권 창출에, 정권 교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도들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부연하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선 규칙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께서는 이번 대선을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명감만큼은 누구 못지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 분출하는 개혁의 열망을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정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계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어떤 경선규칙의 유분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안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이런 공동정부를 제안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무슨 지지율이나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고 오로지 그 대의, 그런 국가 대개혁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공동정부가 정말 가장 적합한, 가장 바람직한 그런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집권 전략을 갖고 계셨던 것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그 최선의 방법이 이제 공동 경선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늘 막판에 후보 단일화를 한다든가 했을 때 갖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또 이후에 후보들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본선 투표가 끝난 이후에 결선 투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